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과 백신 정책 차별화에 이어서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을 제안하면서 자신만의 색깔 드러내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연일 이 지사 정책을 반박하면서 물밑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제, 그리고 실거주 주택자 규제 완화, 또 러시아 백신도 도입 검토하자 여러 가지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어요. 이게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면서요? 먼저 그 이재명 지사부터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주축이 친문 아닙니까? 예. 그리고 86 운동권 출신, 네. 또 호남 출신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 아무 데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랑 이제 각을 세워서 친문에게는 어쩌면은 완전히 등을 돌린 사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86 운동권 출신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권 선후배들이 당기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도 맺은 적이 없고요. 또 안동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언행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내는데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계속 거침없이 이런저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재산 비례 벌금제 이것은 사실 그 이재명 지사가 처음 내놓은 정책은 아니죠. 예. 그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오래전부터 그랬습니까? 이야기를 했다고 예.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가깝게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서 당정회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왜 이재명 지사가 조국 전 장관이 내세웠던 정책을 다시 끄집어냈을까? 물론 어제 법의 날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결국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친문 강성들이 성역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정책을 이렇게 본인이 계승하면서 그쪽에 손을 내미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각종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으면 바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러시아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사실상 깎아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잘 참석을 많이 했느냐? 그거는 정세균 전 총리의 지적이 맞습니다. 예. 지난 자료를 보니까 작년 2월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중대본 회의가 모두 343번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렇게 많이 이 열렸습니까? 자리에서 예.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것은 단 3번이었답니다. 그 2달 이후에 몇 번 참석했는지는 예. 제가 통계가 없습니다만 예.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중대본 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이렇게 참석을 잘 안 한 것도 사실인데 이재명 지사 측은 중대본 회의에 참석 안 한 건 사실이지만은 예. 참석 횟수보다는 거기에 소통을 어느 정도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정세균 전 총리는 틀림없는 팩트인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안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의 화두로 도구로 삼은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예. 정세균 총리가 참 점잖은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남을 이렇게 상처 주는 발언은 잘 안 하는데 요즘 부쩍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나를 세우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를 깎아내려야지 결국은 상대할 사람은 이재명 지사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을 이재명 지사에게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세균 전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달쯤 한다고 하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 잡혔더라고요. 대선자 여론조사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31%가 나왔고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4%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예. 정세균 총리의 그 문제는 지지율이 아직 너무 낮다라는 거죠. 예, 물론 예.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5%를 넘어서서 한번 치고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네네. 본인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것에 지금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갈 뿐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경선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6월 정도에 원래 당원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6월에 예비 경선이 치러집니다. 예비 예. 경선은 6명 이상, 7명이 넘을 때 6명으로 줄이는 작업이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본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예. 본 경선은 국민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권리당원 몇 퍼센트, 대의원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권리당원, 대의원 또 일반 국민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선거인단으로 신청을 하면은 똑같이 1인 1표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본 경선에서 그 과반을 넘지 않으면은 2명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겨냥하는 것은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은 네. 만약에 본 경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면은 최소한 2등을 해서 그 결선 투표 가서 승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가 지역구가 과거 전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 호남이라는 측면에서 고향이 호남이라는 측면에서 지지 기반 또 경력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쟁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잡는 것이 예. 정세균 전 총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두 분 모두 친문 적자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범친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친문의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그 친문표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두 사람의 이렇게 공통된 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동안 이제 총리를 하면서 총리직 때 상당히 지지율이 올랐었죠. 예. 결국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등에 업었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끝까지 친문 색채를 벗어나기에는 어려울 거다. 예.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정통 세력이다라고 하는 점을 또 일견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과 친문 세력을 등에 엎어서 결국은 두 분이 같은 지지층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후보 과연 호남 민심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여전히 대선 주자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 이 방송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외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당 내에서도 외눈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이 많이 일고 예,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장애인 비하 발언이냐 여부를 떠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 편이 자기 편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닌 언론을 나눈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언론 간의 근본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옹호하기 위해서 네. 다른 언론들은 모두 외눈 언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결국 언론도 편가르기다. 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 편가르기로 접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런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자산 가치가 없다. 그래서 투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또 내년엔 과세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2030 세대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또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를 단순하게 투기 수단으로 보느냐,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년부터 재산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정해졌지만은 그러면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그 정부가 마련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각 당에서는 TF를 구성한다든가 일단 대응기구를 구성을 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제 2030 세대를 잡는 예.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좀 정당에서 정치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좀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